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들어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외돔조스입니다. 김하성 계약 세부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은 400만 달러입니다. 연 100만 달러씩 4년간 지급을 하고요. 2021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400만, 500만, 600만, 700만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보장 계약이 2600만입니다. 근데 왜 2800만이냐고 하느냐? 바이아웃 200만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뮤추얼 옵션이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뮤추얼 옵션이 2025 시즌에 있는데 실행을 하면 800만인데 실행을 안 하면은 200만을 받고 FA로 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 400만, 연봉이 2200만, 바이아웃 200만 해가지고 총 2800만의 계약입니다. 4년. 이거는 좀 의미가 없는 계약이에요. 뮤추얼 옵션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오롯이 온전히 실행된 적 없어요. 딱 한 번 반값으로 잘라가지고 실행을 한 적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24 시즌까지 끝냈어요. 김하성 선수가. 시즌을 끝내고 2025 시즌에 이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팀은 김하성 선수를 800만 달러를 주고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김하성 선수가 나는 800만 달러만 받고 파드레스에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팀이 800만을 주고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선수는 시장 가면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김하성 선수가 성적을 별로 못 찍었어. 일단 좀 800만 달러 이거 실행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파드레스한테 요청을 했는데 파드레스가 야 너는 800만 달러 받을 정도 성적 아니잖아 하고 이제 거절할 수가 있는. 이거는 서로 이해일치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아라미스 라미레즈가 2015년에 미러키 브로스랑 뮤추얼 옵션이 1400만 달러짜리 계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행을 할 때는 700만으로 깎아가지고 서로 그냥 상호 합의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뮤추얼 옵션은 서로 팀이랑 선수랑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없는 옵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4년 2800만 계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최소 보장액이 2800만이란 거고 인센티브 합치면 이제 3200만이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선수 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트레이드 될 경우에 영입하는 팀에서 1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해요. 선수한테. 근데 그게 한 번. 다른 선수들 계약 보면요. 트레이드 될 때마다 100만 달러씩 받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선수도 있어요. 어쨌든 김하성 선수는 한 번 이거 있는 계약도 좀 드물긴 합니다. 네, 이거는 신경을 써준 거예요. 안심을 시켜준 거죠. 매드맨 AJ 프렐러 단장이 트레이드 완전 중독자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를 그래도 걸어놓은 통역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랑 가족에게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요. 매 시즌 8장이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 지금 이거 좀 많아요. 보통 6장 4장? 이 정도 되는데 이거 가족이 다 같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주는 느낌이에요. 비자 발급비를 팀에서 제공합니다. 이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선수랑 에이전트가 비자 알아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일단 엠스풀 기사가 떴죠. 그거는 이제 낚시가 됐습니다. 에이전트가 보도자료를 뿌린 거를 엠스풀에서 받았었는데 보도자료가 원래는 구단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에이전트가 먼저 흘리는 경우는 좀 흔치 않아요. 물론 파드레스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같긴 한데 하성킴 선수를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없대요. 그의 동의 없이 어느 기간 동안 2023 시즌부터 5 시즌까지 계약 기간이 2021 시즌부터 2025 시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시즌에 걸친 기간 동안에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사는 2년차 이후부터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건 윤성민이랑 똑같은 조항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2년 동안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고요. 3년 차부터 있는데 이거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없다. 그의 동의 없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김하성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두지 않으면은 이런 거 권리 자체가 생기지 않잖아요. 윤성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 올라오면은 발동이 되는 그런 조건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있다면 일반적으로 마이너리그를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를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있는 권리는 구단이 가지고 있는데 선수마다 3개가 주어져요. 마이너리그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가 소진되면은 그 시즌 동안 계속 들락날락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이 3개라는 거는 3년 동안 마이너리그에 계속 내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잘 해석을 해보면은 빅리그에 한번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됐는데 그때 개막전 로스터에 마이너에서 시작한 선수들 있잖아요. 이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옵션이 하나 실행이 된 거예요. 팀이 선수를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있는 권리 하나를 소진을 해야만 마이너리그에 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빅리그에 올라온 선수는. 이걸 마이너리그 옵션이 소진된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2021 시즌이나 22 시즌에 김하성 선수가 한 번이라도 빅리그에 올라왔다면은 이때 동안은 메이저리그에 내릴 수 없다는 얘기고 거기에 플러스 개막전 로스터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2023 시즌에.
마이너리그 옵션이 소진되는 개념으로 이걸 계약을 했으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2021 시즌, 22 시즌에 올라오더라도 이때 마이너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에이전트가 신경을 좀 잘 썼는지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했겠지만, 이 부분이 윤석민 선수를 한국으로 귀국시키게 만들었던 조항이기도 하고, 물론 김하성 선수는 훨씬 어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더 잘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에이전트가 설마 이걸 해석을 잘못했다면은 그거는 윤석민 선수처럼 되는 건데, 한국에 돌아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윤석민 선수처럼 당황할 수 있다는 거. 예전에 스토킹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대요. 마이너리그의 거부권 당일 생기니까 나는 무조건 내년에 메이저에서 뛸 수 있는 거였는데, 에이전트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라고. 그래서 기아행을 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성민 선수라는 그런 전례가 있었으니까 아마 잘 계약을 했다고 믿을게요. 팬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걸 믿는 수밖에 없는 거, 에이전트를.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리그가 꼭 열렸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된 이상. 물론 선수가 콜업될 때 60인 선수 풀을 따로 만들어서 또 따로 훈련시키고 이러면은 그냥 뭐 콜업 가능성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시즌 돌아가는 꼴 보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빅리그에 올라오네 만에하면서 좀 되게 팬분들이 좀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되게 어수선하게 정리를 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콜업이 한 번도 안 된 상태로 2023 시즌을 맞이한다. 그러면은 저 조항 자체로는 빅리그에 강제로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가 조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 콜업이 한 번이라도 된 상태로 2023 시즌을 맞이할 경우,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거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일단 이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옵션 소진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마이너리그 옵션을 소진하는 개념이라면 개막 전부터 무조건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어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023 시즌부터는. 근데 마이너리그 옵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내리지 못한다라는 조항으로 해석한다면은 2021이나 2022 시즌에 콜업이 되었더라도 2023 시즌에 마이너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불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대로 따라갈 테니까 일단 우린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하면은 좀 명확해질 것 같은데, 상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일단 저 조항 자체가 되게 좀 애매한 조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경우는 이제 윤석민 선수가 진짜 저런 경우였는데, 윤석민 선수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기아로 그냥 넘어왔잖아요. 기아가 또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고, 근데 김하성 선수는 어지간하면 콜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 로스터가 162경기 동안 운영하면서 한 번도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 때 잘하면 되잖아요. 잘해가지고 눈도장 찍어가지고 크로넨 워스를 밀어내고 주전 2루수를 꿰찰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외야수 유틸리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는 벤 조브리스트나 이런 선수가 좀 특출난 경우였는데, 최근에는 진짜 포지션마다 다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주전으로 꿰차면서 성적을 잘 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각 팀에서 원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 많으면 되게 든든하게 쓰거든요. 어쨌든 로스터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0명이 로스터인데요. 20명 중에서 투수는 13명까지만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를 13명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25인 로스터 때는 타자를 12명, 11명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3명을 쓰니까 지명 타자감이라든지 일루수감 이런 선수를 놓기보다는 오히려 유틸리티 선수들을 한 2명, 3명, 많게는 3명, 4명까지 채워가지고 로스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야수랑 외야수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를, 그거는 되게 좀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올라와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도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잘 하기를 기도합시다. 진짜로. 스프링 트레이닝 폭격하고 개막적 로스터 딱 들면은 베스트고요, 진짜. 어쨌든 보장 계약을 준 선수기 때문에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뭔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빅리그 로스터에 진입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이 부상당할 수도 있죠. 윌마이어스나 이런 선수들은 내구성이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는 언제든지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타석에 인센티브 걸었더라고요. 400타석이면 10만, 그리고 450타석을 채우면 2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누적입니다. 누적. 누적 수치가 아니라 이거는 개별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 다 누적을 시키면은 1년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100만 달러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이듬해 1월 15일에 지급한다. 이거는 원래 선수들 연봉은 개막 전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주어지거든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받아요. 바이위클리로 받는데 그 외의 기간 동안은 급여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 해 1월 15일에 준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참고로 크보는 2월부터 11월까지 월마다 꼬박꼬박 연봉이 나오고 메이저리그는 개막을 했을 때 그리고 시즌이 종료됐을 때 그 기간 동안만 주어지기 때문에 올해 연봉을 깎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마이너리그 로스터 조항 이거 거부권 때문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에이전트가 얘기한 바로는 마이너리그 거부권 때문에 여길 택했다. 가족들이 여기 살고 싶어서 여길 택했다라고 하면서 좀 비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거나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걸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어떤 계약 조건도 파데레스만큼 매력적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접을 해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일단 4년 동안 2,800만 원 그냥 주기로 한 거잖아요.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2021 시즌 김하성 선수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은 계약 내용, 그리고 선수 복지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로스터 조항, 그리고 인센티브 이걸로 알아봤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걸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일개 팬으로서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소통하는 에던 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